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기상청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성 질환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또 연장했습니다. 미국이 원숭이 도창 억제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석 전시회를 마치고 보석을 싣고 돌아오던 트럭이 도둑맞아 수백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일원에 소나기가 내리다 멈추기를 반복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95도까지 올라가고 체감온도는 105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성 질환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동부 지역에 이번 주 내내 높은 기온과 함께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는 폭염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을 91도로 예보했습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낮 최고 기온 94도가 예상되고 목요일 최고 기온은 95도로 이번 주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체감온도는 10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는 최저기온도 80도에 육박해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더위는 토요일 93도를 기록하고 일요일부터는 80도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는 에어컨 가동을 당부하고 에어컨이 없는 경우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쿨링센터를 방문해 더위를 식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또 연장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10월 13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하위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맞고 코로나19 치료제를 살 때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 관리는 특히 비상사태 연장이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석에서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지급하는 테스트 투 트릿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해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균등한 치료 접근성을 제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한동안 정체 양상을 보이던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으로 올라서면서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 9,938명으로 2주 전보다 15%가 증가했습니다. 양성 판정률은 18%까지 치솟았으며 입원 환자도 20%나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수준이 높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전파 수준이 높은 곳은 의료체계가 압도될 위험에 놓였거나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지역입니다. CDC가 여러 기관의 예측 모델을 취합해 내놓는 통합 예측에서는 앞으로 입원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국면에서도 이번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는 50대 이상 국민에게는 즉시 2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재차 권고했고 올해 하반기에 변이에 맞춤형으로 개량된 백신이 보급되면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CDC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인 BA.1이 유행하던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코로나19 백신 기본 2회 접종의 입원 예방 효과는 미접종자 대비 61%였습니다. 하지만 BA.1의 하위 변이인 BA.2와 BA.2.12.1이 지배종이 된 4월 전후부터는 기본 접종의 입원 예방 효과는 24%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존 백신의 면역력을 뚫는 힘이 강해진 하위 변이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은 이들 하위 변이가 유행하는 기간에도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1차 부스터샷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입원 예방 효과는 69%에 달했고 그 이후에도 52% 수준을 보였습니다. 3월 말 50세 이상과 일부 면역 저하자들에게 2차 부스터샷을 권고했는데 4차 접종의 효과는 더 좋았습니다. 4차 접종 후 일주일간 입원 예방 효과는 80%에 달했습니다. 이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후 4개월 시점의 입원 예방 효과인 55%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CDC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있는 사람은 즉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BA.5에 감염된 사망자와 입원자가 최근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50대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의 추가 접종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권장되는 백신으로 백신 접종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원숭이 도창 억제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원숭이 두창을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창구는 이미 닫혔으며 만약 아직 닫히지 않았다면 확실히 닫히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체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커뮤니티와 성병 클리닉을 주시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 밖에서도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는 이곳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미국에서 수천 건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기 검사량이 부족했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백신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전파력을 봤을 때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은 1,814명으로 지역별로 뉴욕주에서 489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 266건이 보고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만 2,500건이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주 2차 긴급회의를 열어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사태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월간 실질 임금소득 상승률은 작년 3월 이후 0 미만으로 하락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집계에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임금소득 상승률은 4.2%를 기록했지만 실질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4%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2020년 4월과 5월에는 임금소득이 7% 이상 오를 정도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낮은 인플레이션과 지출 감소가 더해지면서 직장을 가진 미국인들의 지갑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매월 4%가 넘게 명목 임금소득이 오르면서 코로나19 이전 상승률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임금 증가의 효과가 사라졌고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소비도 지난 1년간 증가했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 중 하나인 휘발유의 경우 가격은 60% 올랐지만 주유소 매출은 5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판매는 많이 늘었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자동차 주행과 여행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연방도로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내 자동차 주행거리는 지난해 동기보다 1% 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적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외식 비용 지출은 지난달 14% 늘어 8% 미만인 외식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초부터 월간 소매 판매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30% 증가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상승률은 15% 정도에 그쳤다면서
임금 상승과 지출 증가에도 실제 미국인들의 소비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중동 순방이 빈손으로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 증산과 아랍 국가에서의 중러 영향력 저지 등 주요 순방 목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동 지역을 떠나 그 공백을 중국, 러시아, 이란이 채우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적극적이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의는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순방은 거대 산유국인 중동 국가와 관계를 재설정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의 영내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순방할 가치가 있었는지 이구심만 남긴 채 중동을 떠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증산 약속을 얻어내는 것부터 실패했습니다. 정상들은 세계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오펙 플러스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공동声明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유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오펙 플러스가 시장 상황을 평가해 적절한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참여하는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회의에서 사우디는 이미 최대 생산 능력치인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넘어서는 추가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인권 문제 지적까지 당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개인적으로 나는 책임이 없고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무함마드 왕세자와 주먹 인사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권 옹호자로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명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15일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주 지사는 뉴욕 주민들의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을 제대로 돕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혜자의 권리에 대해 알리고 푸드스탬프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소셜서비스국에 공공복지 수혜자들의 기본 권리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특정 수혜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전자식 푸드스탬프를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법안을 공동 발의한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 상원의원은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한 장의 카드를 돌려가면서 사용했던 불편함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외계층이 느끼는 현실적인 답답함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지난 15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현재 뉴욕과 뉴저지 등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분기 991건에 비해 6.4%가량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57건에 비해서는 12.3% 감소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 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어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지난해 3% 추가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을 기점으로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뒤 두 분기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안인은 캘리포니아주가 318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주는 14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뉴저지 105명, 버지니아 77명, 조지아 61명, 텍사스 56명, 일리노이 28명, 워싱턴 21명, 펜실베니아 18명 등의 순입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781명으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습니다.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7.9%에 해당하는 74명이었습니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194일로 조사됐습니다. 보석 전시회를 마치고 보석을 싣고 돌아오던 트럭이 도둑맞아 수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보안업체가 추산한 피해 금액의 차이가 상당해 보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국제 보석 전시회에 전시됐던 보석을 싣고 패서디나 컨벤션 센터로 돌아오던 보안업체 브링크스의 트럭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시회 디렉터 중 한 명이었던 브랜드 스완스는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샌 마테오에서 국제 보석 전시회가 열렸으며 트럭이 향하던 패서디나는 전시회 장소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해당 트럭에는 전시회에 참여했던 18명의 보석상에 보석들이 실렸습니다.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다수 들어있던 도난 상품의 가치는 즉각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석들이 도난당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보석상은 자신이 취급하는 보석의 가치와 비교하며 도난당한 상품의 총 가치는 최소 2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도난사고의 피해자들인 보석상들은 지난 1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도난당한 보석의 가치가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브링크스 측은 성명을 통해 고객들이 물건을 싣기 전 사측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분실된 물건의 총 가치는 1천만 달러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법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도난당한 고객의 자산 가치를 완전히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과 브링크스는 도난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와 부상자 여부, 보안 카메라 설치 여부와 같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전국 자살방지 한라인 988이 지난 16일부터 가동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국번 없이 988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즉시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은 대기 중 신호음 없이 연결되며 전문 카운슬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온 자살방지 한라인 전화는 응급상황 발생 시 기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911 응급전화 시스템을 모델로 한 세 자리 번호 한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뉴욕시가 발표한 NRC 페리포워드에 따르면 오는 9월 12일부터 뉴욕시 페리의 1회 탑승 요금은 현행 2달러 75센트에서 4달러로 인상됩니다. 대신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재 요금의 절반 수준인 1달러 35센트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프로그램과 자전거 승하차 수수료 1달러 면제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요금 할인 프로그램 대상자는 NRC 페리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등록한 후 요금 할인 인증을 거쳐 NRC 페리 앱이나 선착장 티켓 창구에서 할인된 요금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쩍 잦아진 쥐떼들을 퇴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패키지 조례안은 시위생국이 쥐떼 출몰이 만연한 지역을 파악한 후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건물 내 쥐떼 출몰 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위생국 지정 쥐떼 출몰 만연 지역에 쥐의 접근을 방지하는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닛 규모가 9개 유닛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정토록 하는 조례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지난달 1일 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공공해변 및 공원 내 흡연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 시행은 3개월 후로 위반 시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흡연이 금지되는 지역은 뉴욕 주립공원 및 해변을 비롯한 산책로, 놀이터, 보트나 요트 정박지, 레크리에이션 센터, 캠핑장 등 뉴욕주 정부 소유 공공장소입니다. 단 에디론덱과 캐츠킬, 그리고 주차장 및 공원에 인접한 보도는 제외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덥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